네,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언급해주신 테슬라 현재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3대 지수는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짚어봐야겠죠.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뵙고 오늘도 다시 뵈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AI 반도체 시장 속 엔비디아의 독주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입니다. 모두가 궁금한 기업이겠죠. 엔비디아가 사실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는 나름 안전하게 시총 4조 달러에도 안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주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의 뭐 주가 굉장히 좋고요. 사실 뭐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그 우려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체 AI 반도체 개발의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준의 그 GPU 구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다 이제 그 엔비디아 세금이라고 할 정도예요.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년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 H100 GPU를 48만 5천 개 구매했거든요. 메타는 22만 4천 개, 아마존 19만 6천 개, 구글 16만 9천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엔비디아 GPU를 구매를 하면서 결국 엔비디아의 어떤 생태계에 좀 종속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비용도 줄이고 또 이제 자사의 어떤 업무 방향에 최적화된 그런 칩을 통해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에 지금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적극적인 기업은 구글이에요. 구글은 사실 이제 자체 개발한 TPU 이제 이게 텐서 처리 장치인데 이 TPU를 서버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TPU의 이름이 아이언 우드인데 7세대예요. 지금 4월에 공개를 했는데 이전 모델 대비해서 성능이 한 10배 이상 개선된 제품입니다. 뭐 사실 뭐 전력 효율성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개선이 된 제품이래 가지고 사실 구글의 지금 그 아이언 우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엔비디아의 GPU에 거의 이제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AI 반도체 전략을 그 학습용 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트레이니움이라는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사실은 그 어떤 특정 분야를 파고드는 겁니다. 뭐 전부 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엔비디아처럼 그 어떤 굉장히 그 다방면에 쓸 수 있는 GPU를 개발하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 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에 쓸 수 있는 또는 뭐 이제 그 추론에 쓸 수 있는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서비스 같은 거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 트레이니움이라는 이 칩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LLM 학습을 위해서 설계한 반도체고 엔비디아 AI 반도체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이제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브로드컴하고 협력을 해서 자체 AI 칩 MTR을 개발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추론이라든가 학습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어떻게 보면은 그 GPU를, 그러니까 그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그 AI 반도체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퓨리오사 AI 인수를 타진한 바도 있어요. 뭐 이미 시장에서도 많이 이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뭐 이게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쳤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메타도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빅테크들의 지금 AI 반도체와 개발에 대한 굉장한 그 집중과 지금 또 이제 진행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이 대형 기업들, 뭐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개발 현황까지 좀 같이 짚어주셨는데요. 어쨌든 기업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또 여기에 대응해서 좀 어떻게 좀 탄탄하게 보호를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단순히 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맥스 한 200만 개,
뭐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150만 개 정도의 그 자체 AI 반도체 출하량을 아마 기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두 개만 합쳐더라도 엔비디아의 연간 AI GPU 공급량이 한 절반까지 육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메타까지 가세를 하면은 내년이 되면은 아마도 엔비디아 이외의 AI 반도체 출하량이 엔비디아를 추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양적인 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한 거의 90%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점 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젠스왕 CEO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개발은 결국은 이게 무에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들이 AI 반도체를,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네. 엔비디아의 그 칩의 발전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지금 성능이 대폭 향상된 제품들을 계속 내놓기 때문에 네. 이런 속도를 못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칩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킹 기술도 엔비디아를 아직까지 못 넘어서요. 사실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기술이 독보적입니다. NV링크라는 그 독자적인 인터커넥트 기술을 통해서 GPU 간의 초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수십 개의 GPU를 하나의 거대한 가상칩처럼 동작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이런 그 NV링크 프로토콜을 외부에다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CPU하고의 연동이라든가 또는 다른 회사의 AI 반도체와 엔비디아 GPU를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엔비디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 너네 한번 칩을 만들어 봐라. 그런데 결국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이탈하는 건 맞겠다라는 거죠. 너네 거를 쓰더라도 우리랑 연동을 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생태계, 독자적인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이제 쿠다라고 그러는데 이 쿠다도 역시 빅테크들이 이거를 단기간에 생태계를 조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결국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우위는 맞지만은 학습이라든가 이런 특정 분야에 특화된 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의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필요사 AI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분적인 어떤 시장의 지위를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향후에 이런 그 빅테크들의 결국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네. 이게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능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대표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결국 양보단 질이다. 네.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얘기를 해볼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저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어떤 장면이 생각났냐면요. 이제 엔비디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경쟁사들이 따라오지만 설령 같은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선두에 위치해 있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또 경쟁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은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금요일에 나오셔서 대표님께서 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온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은 어닝 시즌 말고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물가 지표, 소비 지표가 발표가 그쵸. 되는데 이게 관전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관세 효과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게 좀 가시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5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돼요. 6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 전망은 헤드라인이 2.6, 근원이 2.9입니다. 이게 전월의 2.4, 2.8 대비해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원 CPI의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월에 이제 5월 달에 0.1이었는데 0.3으로 오르면서 올해 1월에 0.4%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6월 CPI부터는 6월 물가지표부터는 이제는 조금 그 관세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금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해서 이제 미리 확보해 둔 게 있으니까 관세 부담을 흡수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준 인사들도
이런 그 여름철부터는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지 여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힘이 좀 실릴 수가 있다라는 네, 거죠.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CPI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은 PPI가 발표가 되는데 역시 이제 전월 대비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근데 PPI가 아시겠지만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향후에 CPI의 흐름을 가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 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 대비해서 한 0.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월 달에 0.5%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시장에서 우려를 했죠.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6월엔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결국 이제 5월 달의 감소는 약간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관세에 의한 영향력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조금 소비를 줄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관세의 영향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6월부터는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위축 우려는 조금은 이제 완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물가 지표들 꼭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